선생님의 전시 중에 1025라고 위기견들 얘기요. 네네. 사람과 사람 없이 1025입니다. 그 작업이 정말 엄청난 작업량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네. 그 유기견을 주제로 삼았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또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신 또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해요. 2000년도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2003년 정도? 네. 동아일보에 무슨 전시가 있었어요. 그날 전시장에서 신문을 봤어요. 거기 기사가 이애신 할머니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1025마리 유기견을 보살피고 있는 이애신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야.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이 할머니 만나야 돼. 내 다음 작품은 이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에서 찾아갔어. 현장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냥 개가 한 100여 마리는 그냥 쫓아오는 거야, 할머니를. 굉장히 한 10평이나 될까 말까 한 그 방에 당신 침대가 있더라고요. 침대에 앉을 수가 없었어. 네. 개들이 꽉 너무 차 있는 많아서. 그 침대 위에.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그 동네에 버려진 그 정말 그 길거리 헤매는 개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개를 보살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유기견들 보면서 나는 그냥 다음 작품은 이거야. 나 지금부터 이거 시작해. 종이 놓고 그 드로잉을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한다면 이게 토끼인지 개인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책들을 샀어요. 아, 선생님도 그 동물을 처음 그리신 거니까 그때. 그렇죠. 개를 그리는데 토끼 같아.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개인지 정말 어려워. 정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개만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한 5권 정도 사가지고 맨날 그걸 보면서 연필로 조그맣게 자꾸만 그려봤죠. 그 개의 형상을. 그거 2년 걸렸어요. 연필을 하는 작업 자체가 2년 걸렸어요. 나중에 나무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했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인간에 대한 그 혐오증, 내도 인간이잖아?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증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두 가지가 막 겹쳐오는데 혐오증이 더 컸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쁘다고 길러가지고 버리냐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이잖아. 나는 그게 정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 그 한편 이혜신 할머니가 있잖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복합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한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비열함, 실망, 또 그런 사랑 뭐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 사랑 쪽에다가 나는 힘을 좀 실어주고 싣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긴 거죠. 그 양가적인 감정 중에서 선생님은 그래도 네, 긍정적인 것 쪽으로 가는 거죠. 작업이라는 건 긍정적인 힘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좀 사랑의 힘을 회복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좀 위안이 되는 거죠.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자기 위안. 이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뭔가.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 출퇴근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통 하루 일과를 하시고 어떻게 주로 작업을 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작업해요. 연필로 그리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연필로 그리거든요. 역사적인 여성에 관심이 많아요. 우연히 일본한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총을 들고 싸운 여성들 얘기를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네네. 너무 놀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조 시대 때 500년 동안 여성들은 양반 계급만 빼놓으면 사람이 아니야. 다 노예야. 남편이 90%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여성은 10%를 안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 나라가 망했다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고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싸운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자기를 사람들 생각하지 않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난 목숨을 바쳐요. 얼마나 그 순수한 열정입니까? 처음에는 그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는데 나중에 더 감동한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비록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싸워. 이러면서 뭘 찾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나라를 뺏기면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나도 사람이야. 니들이 그걸 알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당당한 인간이고
내가 내 나라를 뺏겼을 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의 나도 인간이야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그게 반로가 되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0분 정도 했어요. 사진이 있는 분들은 다 합니다. 네네네. 요만한 사진이라도. 그러면 조 크기가 지금 70개를 하셨다고요? 네. 그분들의 삶 자체를 보면은 한 페이지로 많이 봤자 5페이지, 6페이지야. 그걸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어떤 순간을 내가 포착해야지. 저기에는 어떤 책들이나 상상 속에서 상상 속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상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아요. 상상이나마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분들이 나한테 주고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도 고민이 있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고민이 없나? 내 고민은 지금은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살고 있어요. 단순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그림만 그려. 여태까지 내가 40살 때까지 난 열심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그리고 싶으면 해. 얼마든지 가서 해.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 혼자 밥 해 먹고 너무 감사하죠. 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도 또한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와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미술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치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무슨 가치 메시지 그런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작업 못해. 작업은 윤석남 개인의 어떤 기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결과물이 누구한테 같은 감동을 주면 감사하고 감동을 못 줘도 할 수 없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돈과 시간에 제약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면 좀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전시가 있으세요? 정말이지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내 모든 작품을 한 자리에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누가 꾸며준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없어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고 작업을 안 할 건 아니니까요. 네. 선생님이 좀 앞으로 이런 미술을 계속 하려고 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무슨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왜냐하면 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작가들이 다 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같이 이렇게 정신 놓고 그림만 그리고 싶어도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사람한테 끝까지 해! 뭐 웃으면서 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딱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느 땐가는 할 수 있다. 어느 땐가는 지금은 당신들이 거기 전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그런 때가 꼭 올 거야. 나처럼 기다려봐 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희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나도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고 하면 그래도 전공도 안 했고 이제 나이도 나는 이제 뭐 다시 꿈을 찾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40대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희망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나도 언젠간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난 이상 스스로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라는 걸 스스로 발명해야 돼. 발견이 아니라 발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없어도 괜찮아. 나는 60살 먹었어도 할 수 있을 때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현재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 고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선생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작업할 수 있는 거. 난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침대에서 정말 이제 힘이 없을 때까지라도 나는 작업을 하고 싶어. 마티스가 그랬어요. 정말 힘이 남아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한 한 안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쳤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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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좀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뭔가 저한테도 아까 말했던 나중에 내가 작가는 보통 20대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예술을 좋아하면 언제라도 선생님처럼 시기가 왔을 때 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 그러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아, 작가는 너 작가다 그래서 작가가 아닌 게 내가 작가다 그러면 난 작가야. 그렇지 않나요? 예. 누가 정해줘 그걸? 내가 스스로 나를 정하는 거지. 예.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작업실도 초대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히려 고맙죠. 선생님 이제 전시하고 계시니까 거기로 저는 또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